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의 학력평가 기출되었던 사전문항 위주로 난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 집합 자체가 지금 사실상 어, 구별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 2, 3, 4, 뭐 1, 2, 그다음에 2, 3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집합이 서로 같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집합이 같다 같지 않다는 것은 원소가 하나라도 서로 다른 녀석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치가 1, 2, 뭐 한번 다 적어볼까요? 1, 3 몇 개 안 되니까 1, 4 네, 2개짜리 이제 집합 부분 집합별 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1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짜리 2, 3 이렇게 지금 처리되거든요. 1, 2, 1, 3, 1, 4, 1호 2, 3, 2, 4, 2호 이렇게 뭐 안 써도 되는데 눈으로 확 보이게 2, 4, 2호 그 다음에 3, 4 되시죠? 이렇게 3, 5 그 다음에 4, 5 자, 가능한 2개짜리, 원소가 2개짜리인 집합이 이렇게 주머니에 빵 담겨 있다고 보십시다. 이렇게. 주머니입니다. 여기서 부분 집합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하나하나들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집합들이 여기서 몇 개를 뽑냐면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미 이렇게 지금 다 표현했다는 집합들이 전부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같은 집합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 해도 1이라는 원소는 서로 같지만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적으로는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집합 같다의 정의죠. 그래서 총 지금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그냥 2개만 뽑아버리면 우리가 찾는 서로 같지 않은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서로 선택될 수도 있고 뭐 서로 아니어도 관계없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약분되고 5, 9, 45 그래서 45개의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어려워서 뭐 부분 집합이 교집합이 1일 때, 교집합이 없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합이 같은 게 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 해서 복잡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A, B, 이제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1번 동아리, 2번 동아리, 3번 동아리, 4번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를 넘버를 붙였어요. 2개씩 가입을 한답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이 1, 뭐 2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도 2개를 선택하는데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1번과 좀 비슷한 형태긴 한데 공통인 동아리가 1개 이하로 이제 되도록 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아까 전하고는 좀 다르게 집합이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에 공을 이제 2개씩 집어넣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는 또 2를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B가 2하고 3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얘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0개인 경우를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공통 동아리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서로란 얘기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가 총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 선택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 4시 2 자체가 되는 것이죠. 얘가 1이니까요. 얘가 일단 서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서로서로 동아리가 겹치는 게 없도록 찾는 경우의 개수가 될 것이고, 또 공통 동아리가 한 개만 있는 경우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한 개를 기준으로 1번 동아리를 같이 공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번 동아리 공통 선택, 3번 동아리만 공통 선택, 4번 동아리만 공통 선택하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일단 1번 동아리가 공통으로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1번은 A도 B도 둘 다 공통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좀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개만 꼭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2, 3, 4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일단 선택하고 1번은 픽스,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B 입장에서는 이 2, 3, 4 중에서 한 개 선택됐으면 이제 나머지 2, 4 중에서 한 개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2C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개를 선택해버리면 1은 또 B도 역시나 1을 공통으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총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2번도 공통 동아리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A도 2, B도 2를 공통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B의 두 개에서 한 개 선택하는, 그래서 2번만이 공통 동아리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6666이 나오니까 총 공통 동아리가 한 개 선택되는 경우는 24가지가 되더라. 24가지가 되더라. 얘는 계산해주면 2, 1, 4,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개가 되네요. 그죠?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합하면 되는 것이죠.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총 30가지의 경우가 나오겠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경우를 세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학생이 이제 풀었던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 학생은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가 좋았던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별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을 하고요. A가. 그죠? 2개를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B도 얘와 1, 2의 선택과 독립적으로 또 역시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경우가 이제 각각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개만 선택하는 것도 한 개만 공통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A하고 B를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각자 2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 한 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공통으로 2개를 같이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개 중에서 2개를 이제 같이 뽑은 경우를 살펴보는 거니까 빼주면 되는 것이죠. 빼기 4개 중에서 2개를 이제 같이 선택하는 경우는 총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가 될 거예요. 4C2. 그래서 이렇게 처리, 얘가 이제 둘 다 같은 동아리인 거죠. 글씨 보이죠? 독립적으로 각자 2개 선택한 다음에 둘 다 같은 동아리를 여사건으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얘가 아까 6이 나왔죠? 6가지, 그죠? 6, 6, 36에다가 다시 6을 빼주는 거니까 30까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별회고요. 이건 좀 아이디어가 이제 잘 떠오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면 정확히 순서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유명한 문제죠.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의 지역이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5명의 인구 조사원이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색깔로 따지면 오체색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명이 담당하는 이 형태를 우리가 넘버를 부여해가지고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 이렇게 5개의 색깔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5명 중에서 한 명, 이 지역이 6개니까요. 그죠?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이제 이 사람이 좀 일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죠? 일감을 조금 몰렸네요. 그죠? 한 사람이 이웃한 부분은 자기가 혼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조사한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지도의 형태, 맵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색깔 5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채색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5개의 색깔로 결정되는 문제를 오채색 문제라고 하고요. 아벨과 카이엔, 아이엔과 카이엔이라는 정확히 지금 수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초로 그 컴퓨터로 증명한 문제가 세계 지도, 모든 지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에서 4개의 채색 이하로 채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산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논제인데 증명은 이제 선생님도 이거를 한번 예전에 간단하게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5채색 이하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채색 다항식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막 경계가 되는 걸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일러가 제시한 그래프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면 자체를 점으로 보고요. 이 점, 이 점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연결, 이웃한 부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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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그럼 단순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 이것도 이웃하죠. 연결. 이것도 면이 이웃하고 있으니까 연결. 얘도 이웃하니까 연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K5라고 하는데 K5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면 그래프가 되는데 이 지금 6개의 꼭지점, 이 면이거든요. 이 6개의 꼭지점에 5개의 색깔로 5명이서 이렇게 배치를 하되 이웃한 녀석은 같은 한 사람이 정해가지고 색깔을 칠한다는 이야기, 같은 지역을 담당한다는 얘기니까 우선 선택하는 것은 사람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1번이든 2번이든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 2개의 지역을 동시에 담당할 사람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총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을 하는 문제. 이 5라는 것은 이제 선택, 사람 선정이라고 합시다. 뭐냐면 두 지역을 선택하는, 두 지역을 동시 담당하는, 이웃한 두 지역을 동시 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문제로 보면 그 사람은 이 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번이 선택됐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번이 선택됐다 칩시다. 1번이 선택됐다면 1번이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이 요 선이 선택되면 1번이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 점과 요 점. 또 1번이 선택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선택될 수 있고 1번이 선택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선택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5개,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총 10개의 다리, 지금 그러니까 변이 총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선택되면 이 지역, 이 지역을, 혹은 이게 선택되면 이 지역, 이 지역을 1번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담당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되시겠죠? 그래서 이웃된 경로를 결정하는 걸 10가지라고 보시죠. 지금 10개죠. 안에 거 5개, 밖에 거 5개. 그래서 이웃 지역 결정. 결정을 먼저 해버려요. 두 지역, 입감 몰아주기 하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고, 그럼 예를 들어, 이 지역이 선택됐다고 칩시다. 어떤 경우도 관계없는데, 이 지역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나머지, 1번은 이제 썼고 했고, 나머지 4명이서 이제 이 지역 안 되죠. 1번이 이미 했고요. 나머지 4지역에서, 하나, 둘, 셋, 4명이 똑같이 지역을 선정해서 한 개씩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은 지역이 이름이 다 다른 거죠. 남구, 그다음에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각각 자리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퍼뮤테이션이죠. 순열이 되는 거예요. 4명이서 4개의 자리를 각자 차지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총 4팩토리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머지 4명이서 구역별 배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5명 중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요. 2번이 색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웃된 경로를 먼저 선정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총 다리가 총 10개가 있으니까 10개의 다리를 5명이서 이제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서 만들어내고 나머지 이제 자리는 나머지 4명이 구역별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퍼뮤테이션, 순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요. 50 곱하기 4, 3, 2, 1이니까 24가 되죠. 계산하면 2를 나눠주면 1200이 되나요? 그래서 1200까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다.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했던 경우의 수를 정확히 이용하는 것이죠. 구역이 다 다르다는 거 간단하게 필기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5번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번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가조건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줘버렸네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x라는 녀석이 1, 2, 3, 4, 5, 6, 6에서 6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생각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1대1 대응, 전단사라는 얘기고. 함수가 되는데 지금 나 조건을 보시면 이 n이 1, 2, 4, 2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1, 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 조건을 딱 사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1일 때, 2일 때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1일 때 집어넣어보면 F2가 F1 크고 F3이 크다. 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보면 동시에 만족하기를 F2를 집어넣으면 4죠. F4 2 집어넣으면 F2 2 집어넣으면 F6 요 관계를 최소한 지금 만족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정의역 안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 2, 3, 4, 5는 빼고 6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5 빼고 지금 다 결정이 증가 함수로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증가 형태가 둘 다 좀 순서가 다르니까 얘를 좀 유의미하게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통합해서 한번 써보면 2가 지금 공통이 있죠. F2가. 그래서 얘 기준으로 F4를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F4가 제일 앞에 있을 거고 제일 앞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순서는 그렇습니다. F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게 일단 위에 거를 한번 써볼게요. 제일 긴 거. F1, F3 이렇게 결정이 되죠. 얘를 일단 먼저 썼고 F6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F2 뒤에 있어야 되죠. F6이 선택되는 것은 F6 뒤에 있어야 되니까 F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동그라미 보라색으로 해서 F6이 F2보다는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F6이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혹은 F3보다 더 뒤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4, 2, 6, 1, 3 이렇게 갈 수 있고 4, 2, 1, 6, 3 이렇게 갈 수 있고 4, 2, 1, 3, 6 이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생기겠군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개의 수치로 뭐 예를 들면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경우 일단 먼저 봅시다.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F4, F2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예요. F2, F1 아니죠. F2 다음 F6 하기로 했죠. 요 경우 보자 했죠. F6, F1, F3 자 지금 거의 다 모든 숫자가 5 빼고 다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순서가 1, 2, 3, 4, 5, 6의 치역 받는 녀석이 순서대로 5개가 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총 6개의 공역 중에서 5개를 선택만 해버리면 배치는 자동으로 된다 했어요. 이 증가 함수의 경우에 물론 증가 함수가 이 순서대로 번호대로 간 건 아니지만 6 중에서 5개를 예를 들어 볼게요. 1, 2, 뭐 3 빼고 4, 5, 6 이렇게 6개 중에서 5개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다면 그대로 4는 1로 순서대로 자동 배치 2는 그 다음 숫자 2로 주고 그 다음 6은 그 다음 숫자인 4로 주고 그 다음에 1은 그 다음 숫자인 5로 주고 그 다음에 3은 그 다음 숫자인 6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동 배치가 되는 거죠. 자동 배치.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맞다는 얘기죠. 6개 중에 5개 선택만 하면 나머지 이 관계는 우리 약속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함수가 자동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5는 자리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3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의존해서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해 볼 것 같으면 이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F6이 들어갈 수 있고 요 사이 F6이 들어갈 수 있고 F3 뒤에 또 F6이 들어갈 수 있는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총 3가지 경우가 곱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나 조건을 사용해 가지고 유의미하게 일렬로 배치를 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동 배치 조건을 사용해서 컴비네이션 조합을 사용해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자리 수에 따라서 3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죠? 6C5는 6C1과 같고 결국 6이라는 소리니까 3, 6, 18, 18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fx의 개수는 총 18개가 된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함수를 이제 개념을 묻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같이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할게요. 확대를 할까요? 자, 5번도 예전에 우리 함수 문제 할 때 종속적으로 결정됐던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일단 유한집합 6개고 0은 없죠.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서로 대칭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 x랑 마이너스 x라는 조건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대칭성을 이용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애석한 것은 x에서 x로의 그냥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우는 좀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조건이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나는 양일 때는 양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1, 2, 3, 1, 2,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양은 양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가 조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얘의 절대값을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fx 더하기 f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x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이 결정이 되어도 절대값을 취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려볼게요. x, x, 그 다음에 마3, 마2, 마1, 1, 2, 3, 마3, 마2, 마1, 1, 2, 3. 자, 모든 경우는 그랬고 함수 f는 일반적인 함수인데 나 조건을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1, 2, 3이라는 정의역의 수, 양수는 1, 2, 3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소리. 이 영역에서 지금 자기들이 놀아야 됩니다. 뭐 전단사일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영역 안에서 함수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를 살펴보면 종속적인 배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양에 관심이 많으니까 양이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이제 음이 결정될 것 같으니 이 상황을 보면 x가 양일 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양일 때 fx가 결정될 수 있는 거를 한 번씩 살펴봅시다. fx가 일단은 1로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양수인 어떤 놈에 대해서 1로 갔을 경우에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합이 지금 1이 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0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근데 0이라는 것은 얘가 0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두 개 합이 1 혹은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가조건 때문인데 0은 또 이 지금 x의 집합에 없잖아요. 지금 0이라는 수가. 그래서 0은 일단 제외가 되니까 1로 갔다면 마이너스 x라는 함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2가 1로 가면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 결정이죠. 이게 의존해서 자동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2가 결정되면 마이너스 2가 자동 결정, 마이너스 이렇게 자동 결정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fx가 이번에는 2로 가는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2로 가면 역시나 가조건 때문에 f의 마이너스 x가 이번에 될 수가 있는 것이 합이 1 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1이 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인데 이건 둘 다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2로 가는 경우는 또한 지금 좀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할까? 2가 2로 갔다면 2가 2로 갔다면 fm-2라는 녀석도 자동 결정이 될 텐데 자동 의존해서 자동 결정이 될 텐데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자동으로 의존해서 결정된다는 소리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실험을 해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fx가 양수밖에 갈 수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3이 된다면 역시나 가족권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이 합이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그죠? 합이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죠. 근데 마이너스 4는 안 돼요. 왜냐면 x의 집합이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제외가 되고 얘는 한 개만으로 자동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만약에 f2가 3으로 갔다면 그죠? 의존해서 자동 결정되고 f-2는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f1이 갈 수 있는 경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볼까요? f1부터 보내볼게요. f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1, 2, 3을 갈 수가 있죠. 근데 2로 갔을 때는 f-1도 같이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결정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f1과 f-1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f1은 3개밖에 못 가지만 f-1이 한 개의 경우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f-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갈 수 있잖아요. f1이 2로 갔을 경우라면.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카운트가 되냐면 네 가지가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그럼 1은 마이너스 1 이제 이 짝은 끝이 났고요. 서로 의존해서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짝은 또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F3과 F-3 짝도 서로 의존해서 자동 결정되고 실제로 3이 2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갈 수 있고 나머지는 한 개밖에 의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총 네 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F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라고 보면 되죠. F2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F3이 갈 수 있는 4가지로 보고 나머지는 자동 결정된다고 보시면 총 곱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4가지, 4가지, 4가지 갈 수 있으니까 함수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4의 3승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4의 3승계. 그래서 16 곱하기 4가 되니까 총 64가지 4개가 함수의 개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좀 어려웠나요? 실험을 가조건, 나조건 사용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됐죠? 간단하게 필기하시고요.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를 아직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두고 바로 풀이하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하셔도 이해해 주시고. 자, 자연수 6번입니다. 자연수 지울게요. 그냥. 자, 지워볼게요. 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소가 2n개인 집합 s가 있습니다. 그러면 s를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s라는 집합은
1, 2, 빠바밤, n. 그 다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예쁘게 좀 적어볼게요. n 플러스 n 이렇게 이게 2n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집합을 이렇게 2n개를 썼는데 좀 분류를 딱 해가지고 위에 거 n개고 밑에 거 n개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2n개인 집합 S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는 경우의 수, 즉 2n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2nC이죠. 얘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야기 속으로 푸는 문제죠. 이야기 해석. 우리 연습 문제 생각 키우기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뭐 메론 맛, 체리 맛 할 때 사시 3을 선택하는 거나 사시 1을 선택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 설명했던 것처럼 얘도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 이런 형태 좋은 문제죠. 그래서 S를 원소가 N이고 서로 소인 두 집합 AB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누는 조건은 뭐 임의로 나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누는 배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둘 거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뒀으니까 여기까지 N개, 여기까지 N개인 서로소죠. 두 개로 이렇게 분할, 파티션을 해볼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서로소인 각각이 원소가 N개인 서로소인 두 집합 AB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시켰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A와 B 중 한 집합에서만 두 개의 원소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2n에서 총 2n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보면 하필이면 뽑았더니 A에서만 두 개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B에서만 두 개가 뽑혔을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집합 A, B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A든 B든 한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한 다음에 A든 B든 전부 다 N개가 있으니까 N개에서 두 개만 딱 선택을 해버리죠. 예를 들면 1, 2가 이렇게 선택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첫 번째 경우고 그 경우의 수를 가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NC2가 되겠군요. 여기 이제 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우를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게요. 두 번째 경우를 A와 B 각 집합에서 원소를 꼭 한 개씩만 뽑는 경우입니다. 얘를 두 번째 경우수로 해서 나를 찾아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죠? 아까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데 1번이라는 것은 A에서 두 개 뽑든지 아니면 B에서 두 개 뽑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A에서만 한 개 뽑고 B에서만 또 꼭 한 개 뽑아서 그 두 개를 합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두 개를 뽑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한 개씩 뽑는 거. 그러면 나는 너무 간단해졌죠.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and B에서 또 한 개, N개 중에서 한 개 뽑으면 되죠. 여기 N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한 가지 경우에서만 일어나니까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고 가 더하기 나를 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가 더하기 나는 따라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곱하기 NC2 더하기 NC1 곱하기 NC1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야기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니고 이거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문제네요. 이것도 사실은 뭐 어렵게 생겼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n에서 등식이 지금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1개를 뽑겠는데 걔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푸실 때도 이 문제 보지 말고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야기 속으로든 아니면 대수식으로든 뭐 정의를 사용하든 한번 증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시간은 뭐 2시간 뭐 1시간 이렇게 오래 걸릴지라도 그런 게 공부죠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한번 도전해보시고
일단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된다기보다는 뭐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아이디어는 뭐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생각해 봤는데 n 플러스 3 플러스 n 플러스 1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힌트 다 줘버렸죠. 세 가지의 부분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인 부분집합의 개수이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세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걸로 봐서 공으로 따졌을 때 한번 적어볼게요. 공으로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 공, n 플러스 1번 공, n 플러스 2번 공, n 플러스 3번 공. 뭔가 딱 그럴싸하잖아요. 한 개를 딱 고정을 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최대가 이 경우, 최대가 이 경우, 최대가 이 경우로 나눌 거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오는데요,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방법 세워보자 했어요. 첫 번째 경우 보시면 집합 A거든요. 공, 서로 다른 n 플러스 3개의 공 중에서 넘버를 붙였어요. A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뭐이고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인 어차피 이건 우리가 뽑는 경우의 개수잖아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라고 했거든요. 지금 n개를 뽑는데 마지막 넘버가 뭐가 되는지 지금 따지라는 얘기죠. n 플러스 1개를 뽑는데 n이 마지막 넘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n 플러스 1개를 뽑는데 이케아 지금 비둘기 원리 때문에 n 플러스 1개가 뽑혀야 되는데 끝번호가 n번이 될 수는 없죠. 제일 큰 수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결과를 딱 보니까 결과를 보고 그걸로 역추적하는 거죠. n개에서 n개를 뽑았다는 얘기가 얘가 라스트가 됐다는 얘기죠. 1번입니다. 이게. 얘가 라스트가 됐다는 거 아닐까요? 얘가 라스트로 무조건 뽑혀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그죠? 지금 총 n 플러스 1개를 뽑는 상황인데 n 플러스 1개를 뽑는 상황인데 n 플러스 한 번 마지막 이 n 플러스 1번이라는 공이 라스트 제일 큰 수가 됐다. 큰 넘버가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n개에서 이제 n개만 그대로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얘가 제일 큰 놈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원소가 뭐인 경우라면 n 플러스 1인 경우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다른 색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A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뭐이고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지금 n 플러스 1개에서 n개를 뽑았다는 얘기니까 일단 쉬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막공이 마지막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막공이 얘인 경우 자 n 플러스 1개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얘는 먼저 뽑아놨어요. 제일 큰 녀석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n 플러스 1개의 공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n개를 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걸로 역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넘버가 막공이 n 플러스 2번 공이 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경우 지금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공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공이 이제 n 플러스 3인 경우를 봅시다. 이게 최대공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n 플러스 2개의 공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n개를 뽑아야 마지막 공까지 포함해서 n 플러스 1개를 뽑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n 플러스 3이고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머지 n 플러스 2개에서 n개만 뽑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요거 각각 이거를 더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야기 문제죠. 가나다에 알맞은 것은 아래 차례대로 넣으라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심플하게 3번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8번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8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게 선생님 친구가 이런 질문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로또 번호가 5개 전부 다 임의로 뽑았을 때 5개 전부 다 연속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강수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독특한 친구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고민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아이디어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세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경우의 수. 얘가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수거든요. 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Rn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가. 맞죠? 이 지금 마지막 문장 읽어보시면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중에서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경우의 수.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Rn이 되는 것입니다. 얘의 이제 구하는 방법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라는 경우에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그냥 임의로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3개의 공을 그냥 꺼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속된 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다 연속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면 이 2개를 뺄 거란 얘기죠. 2개를 더해서 뺄 거란 얘기인데 첫 번째로 주머니 속에 꺼낸 3개의 공이 모두 연속된 거. 3개의 공이 모두 연속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1, 2, 3 이렇게 연속적으로 3개 다 뽑히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이라고 적힌 세 번째는 2개만 연속된 경우. 예를 들면은 1, 2는 붙어 있고 그다음 떨어져서 4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면은 3, 4는 붙어 있고 뭐 7은 저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을 지금 두 수만 오로지 두 수만 연속되는 경우 이 경우를 다 제외해버리면 이제 무조건 그 연속된 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세 개가 모두 연속되는 경우랑 두 수만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해가지고 전체에서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그냥 꺼내는 수니까 nc3인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3개가 연속되는 경우죠. 요즘 두 번째. 3개의 공이 전부 다 연속되는 경우의 수는 요렇다라고 했는데 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3의 경우는 양 끝에 있는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연속되는 두 수 중에서 한 놈이 1인 경우 예를 들어 1, 2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경우 가하고 마지막 공 n-1과 n이 이렇게 붙어 있는 연속된 것 중에서도 두 수 중 하나가 반드시 n인 경우의 수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연속되는 것 중에서 첫 공과 막공을 연속시켰을 경우 또 이제 이외의 경우인 어느 것도 1과 n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이게 마지막 경우죠. 그래서 얘를 3번으로 주고 이 2번 안에서 1, 2, 3으로 지금 경우를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은 1하고 n이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2, 3, 뭐 5 이런 것들. 이거는 두 수만이 이제 연속되어 있고 1하고 n은 연속되지 않은 경우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세 번째 경우로 해서 다 더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 더하기 가 그러니까 2 곱하기 가고 요 마지막 나인 경우까지 해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NC3에서 요거 빼고 요거를 빼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를 구할 거고 가는 주어진 게 PN 나는 QN 그 다음에 다는 최종 개수인 RN이라고 두고 18, 17, 16을 넣었을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꽤 복잡하게 보이는데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의미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되겠습니까?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무조건 떨어져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예를 들면 1, 3, 7, 뭐 이렇게 무조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도식화 시켰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 보이시죠? 간단하게 멈춰두고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한번 같이 풀이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라는 거, RN이라는 거고요. RN이라는 것은
임의로 세공을 꺼내는 경우, 공 넘버에 대해서 세 개를 그냥 뽑는 경우에다가 세수가 모두 연속된 거는 아까 문제에서 n-1이라고 했고 두 수만 연속된 것은 1이 연속되는 경우, n이 연속되는 경우, 1과 n이 모두 연속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세 개 다 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가 더하기 나가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어떤 것도 연속하지 않는 세 개의 공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1번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대로 두고요. 자, 요 이제 뺄 세수가 모두 연속된 경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수가 모두 연속이니까 선택을 이렇게 세수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3, 4, 5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 그룹별로 이제 그룹이 좀 총 몇 개가 생기느냐의 문제인데 그룹의 대표 넘버를 한번 보시면 대표 넘버를 뭐 어떻게 설정하기에 따름인데 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번호를 이렇게 선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1번 그룹, 두 번째 2, 3, 4를 뽑은 녀석은 2번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 4, 5를 뽑은 그룹은 3번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그룹은 넘버가 n-2번이라는 그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3개 연속된 그룹이 몇 개가 생기냐면 n-2개가 생긴다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죠 지금. 얘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거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수 모두 연속인 그룹이 총 n-2개가 나온다까지가 해석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넘버를 적용을 하세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수만 연속인 녀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반드시 연속돼야 되는 경우, 즉 얘는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 1번하고 2번, 1번이 지금 연속된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연속되고 나머지는 한 개가 떨어져야만 한다는 소리거든요. 오로지 두 수만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선택권은 4를 선택하든지 5를 선택하든지 6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은 뛰어넘고 선택을 쫙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총 n까지 선택을 쫙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선택권은 총 몇 개가 있냐면 4부터 n까지 개수랑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n 빼기 4에다가 실제로 1을 더해줘야지 실제 4부터 n까지의 공의 개수가 되겠죠. 이 개수 셀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pn이라는 녀석은 n 빼기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막공인 n이 연속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막공인 n번 공이 연속인 경우라는 것은 n-1번 공이랑 n번 공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몇 개가 나오느냐 이 질문인데 그것도 가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럼 선택권이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얘는 뛰어넘고 그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역시나 n-3개가 있다는 게 눈으로 지금 바로 보이죠? 그래서 pn 역시나 얘 역시도 n-3이 되더라. 그래서 가는 pn이라는 건 금방 찾았고요. 자, 이제 얘가 지금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이번에는 1과 n이 연속된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속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1과 n은 이 경우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된 번호가 1번과 n번은 제외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2, 3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죠.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제 연속된 두 수만 선택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1은 선택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서 1을 하고 n을 지금 제외했다는 뜻이고요. 4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선택될 수 있는 게 5 선택되죠. 되겠어요? 그다음 6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선택되냐면 n까지 선택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 3인 경우에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2번, 3번이 선택될 경우에는 5부터 n까지니까 총 개수로 따지면 n 빼기 5에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니까 n-4개의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자, 이번에는 2, 3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3, 4를 선택해 볼게요. 두 수만 연속돼야 되는데 1과 n은 아닌 경우죠. 그래서 3, 4가 선택되는 경우는 이번에는 1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뛰어넘어야 되고
5도 뛰어넘어도 되고 6 선택해도 되죠. 7 선택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n-4 쭉 가서 n까지 선택해도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총 n 빼기 6 더하기 1, 즉 n 빼기 5에서 이 경우에 1이 더해지니까 n 빼기 4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n 빼기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론컨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n번 공은 제외하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n-2번 공이랑 n-1번 공이 n번 공 연속된 수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된 경우는 n은 선택이 안 되고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n-3 제외하고 선택될 수 있는 녀석이 이렇게 파란색 두 개 선택될 때는 이렇게 선택되고 앞에 거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돼서 1까지 다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순서대로 해서 n-2번 공, n-1번 공이 선택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죠? 이 경우 안 되고 이 경우 안 되니까 총 이 경우에서 선택할 수 있죠. 역시나 n-4개의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게 지금 총 몇 개가 있느냐, 이 그룹이 총 몇 개가 있느냐 따져보면 넘버만 보면 되죠. 우리가 얘 번호를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얘 넘버가 첫 번째 그룹을 2번 그룹이라 하고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그룹을 3번 그룹이라 하고 그다음 요 그룹을 n-2번째 그룹이라 하면 요건 총 몇 개가 있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n-2에서 2란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총 몇 개가 있다? n-3개가 있다. 그룹 자체가 n-3개의 그룹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마지막에서 2를 빼요. 그럼 n-4죠. 거기서 1을 더해줘야 실제 카운트 되는 개수잖아요. 그런 게 지금 각각의 경우마다 n-4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n-3 곱하기 n-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가 되는 겁니다. 1과 n이 막공과 첫 공이 연속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qn 자체가 n-3, n-4가 된다는 소리군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다 Rn을 구하는 것이니까 Rn을 정리를 해볼게요. 따라서 Rn이라는 녀석은 자 1번 NC3에서 빼기 자 얘 계산하는데 이 두 개는 더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세 번째 조건이 요 세 개 가가 나를 다 합하게 되면 요 합이 어떻게 되냐면 2에 n-3 그죠? 이 두 개 더하고 더하기 n-3 n-4예요.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얘는 n-3으로 묶을 수가 있고 n-3으로 묶어주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n-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가 더하기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2번에 있었던 얘를 또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줍니다. 더해줘보면 어떻게 돼요? n-2로 묶이니까 1이라는 녀석이 인수로 갖고 있고 얘는 n-3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n-2라는 녀석이 묶인 상태에서 n-2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니까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NC3에서 얘가 N-2였고 얘는 N-3, N-3 요거니까 QN이 이거 세 개를 합하게 되면 N-3, N-3, N-4 이렇게 되고 QN이고 얘가 이걸 합하게 되면 얘를 그 인수분해 했다는 거죠. 묶었다는 얘기예요. N-3, N-3 묶어버리면 N-3을 묶이고 N-4에서 2를 더하니까 N-2가 이제 인수로 갖게 되고 그 상태가 지금 3번 이 상황이에요. 얘가 3이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또다시 n-2로 묶이죠. 묶이고 얘는 1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1하고 n-3을 더하게 되니까 n-2가 또 묶이게 되니까 n-2의 제곱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Rn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너무 적어볼게요. R16번에 P18 곱하기 Q17이거든요. 하나씩 넣어보세요. R16은 16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16, 15, 14가 되고 그죠?
빼기 16을 집어넣으면 14의 제곱 맞죠? 16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R16이고 나누기 그럼 P18은 여기다가 18 집어넣으면 되죠? 18 맞습니까? 얘가 가, 즉 PN이잖아요. 그래서 15가 되겠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Q17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17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14 곱하기 13이 되네요. 14 곱하기 13. 뭔가 구조적으로 약분스럽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날릴 거 날리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 이제 정리합니다. 14가 있으니까 묶어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좀 없앨게요. 그러면 3이랑 얘가 약분되니까 5가 될 거고 2랑 16이 약분되니까 8이 될 거고 40이죠. 40에서 14가 곱해진 거니까 14로 묶어버리면 14의 분모입니다. 40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분모 계산했어요. 분의 15, 14, 13 있죠. 또 약분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계산을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복잡이잖아요. 최대한 소인수를 이용을 하세요. 계산할 때도 요령입니다. 14, 14 날려주고 얘는 좀 계산을 좀 해도 되겠죠. 20 뭐죠 얘가? 26이죠. 26이니까 또 약분이 되겠습니다. 26이랑 13은 약분되고 얘가 2가 남으니까 답은 2분의 15가 되더라. 아이고 힘들게 풀었네요. 다음 몇 번인가요? 2분의 15,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번 잘 익히도록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8개의 경우의 수 문제까지 모두 학력평가 문제 기출 좀 중요하고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왔는데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